네, 소중한 내 돈 어디에 투자할까 늘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또 제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경제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의 시나리오 책 요즘에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굉장히 열심히 저도 읽어봤는데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부가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뤄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시나리오라는 게 결국 이제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서 그다음에 네. 고성장 고물가 시대로 가면 좋겠다. 이런 네, 의지도 좀 있고 재밌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네. 그 우리 부부장 책을 읽어보니까 저성장의 고물가 시대에 좀 근접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겠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이제 한참 박혀 있다가 네. 여기서 이제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성장이 올라오는 속도보다는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니까 그렇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성장 고물가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고 네.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예.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저성장 고물가로 이제 그쪽만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게 각국 정책 담당자들의 몫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이제 바꿔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월 FOMC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는 뭐 비둘기였다.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완화하고 좀 낙관적이고 이렇게 하다가 매파로 바뀌었다. 네. 네. 매파적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 너희 자꾸 이렇게 까불면 우리가 조금 손 볼 거야. 이러면 말을 강하게 하는 걸 매파라고 네. 보통 이야기하는데 네. 여기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연준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거는 이제 큰 침체가 있은 다음에 회복을 할 때 이 회복이 균형적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불균형적인 회복이 나타날 때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산시장이나 주택시장, 미국의 자산시장이나 주택시장 이제 이런 쪽을 바라보면 여전히 굉장히 뜨겁고요. 네. 이거는 언제든지 금리를 인상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가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언제 테이퍼링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문제는 실물 경기에서 팬데믹의 충격을 받은 서민 계층입니다. 네. 미국은 지금 코비드 19이 시작되기 전 2020년도 1월에 비해서 700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여전히 이제 힘들어하신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미국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빠르게 테이퍼링을 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은 이 자산 시장이라든지 실물 경제라든지 어느 쪽에든 다 고르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네. 어느 한쪽만 보면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굉장히 이런 딜레마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책 담당자들은 시간을 끌어가면서 실물 경제가 시차를 두고도 조금씩 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기다리는 과정에서 자산 시장이 더 뜨거워지거나 네. 물가가 더 올라가는 게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을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제어를 하려는 견제를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구두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곤 합니다. 이 구두 경고가 근데 잘 먹히지 않으면 조금 더 그 구두 경고의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들 이제 이런 걸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좀 더 세게 하면서 네. 정책을 일단 할 거야. 뭐 우리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어. 뭐 네. 아니면 우리 지금 테이퍼링 바로 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해서 구두 경고 그러니까 말로써 시장에 어쨌든 그 경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그 구두 경고가 아무것도 수가 없지만은 말로만 하려고 한다. 이제 이건 또 아니고요. 이제 그렇죠. 양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나 뜨겁게 고용 지표가 확 올라오면서 실물 네. 경제 굉장히 빠르게 돌아선다면 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고용은 조금은 차가운 상태입니다. 네. 차갑다기보다는 덜 뜨거운 상태죠. 네. 그래서 이쪽이 올라올 때까지는 구두 경고로 계속해서 제어를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우려대로 그러면 조기 긴축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능성 자체는 높아진 건 맞겠죠. 네. 이제 전혀 고민하지 않다가 이걸 고민하게 됐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는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바로 테이퍼링을 굉장히 서두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던 위원들의 이제 이런 견제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견제들이 시장의 레토릭이 먹히게 되면 시장이 이제 과열되는 것들이 일정 수준 좀 감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장의 반응을 좀 먼저 바라보고 이게 만약 효과가 없다라면 조금 더 강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테이퍼링이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게 결국 장기 국채를 이제 매입을 하니까 그러면 시중에 돈이 풀린 게 네. 양적 완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테이퍼링 이거는 일단 그 시청자분들을 모를 수 있으니까 네. 테이퍼링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이제 수도꼭지를 갖다 확 틀어가지고 물이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물이 막 나오는 걸 한 번에 잠그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잠그는 아. 거죠. 테이퍼 하면서 잠궈가지고 쏟아지는 물줄기를 계속 약하게 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잠그는 겁니다. 아.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지금 국채를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네. 한꺼번에 뚝 끊으면 위험하니까 1,100억, 1,000억, 900억, 800억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이건 이제 우리는 이제 테이퍼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테이퍼링이 시작된 건 아니죠? 네,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아니면 이런 전망만 나오더라도 일단 시장 입장에서는 돈이 풀린 돈이 이제 묶이는 거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제 이 경기 과열이 조금 진정시키려고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던 걸 덜 주게 되니까 시장이 실망한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관점이 네, 네, 될 네. 거고, 두 번째는 연준의 이제 생각을 보는 거죠. 네. 연준이 왜 테이퍼링을 할까라고 보면은 실물 경제가 이 정도의 테이퍼링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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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졌으니까 테이퍼링을 하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엔 깁스를 푸는 이유는 다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깁스를 푸는 거지 두 않습니까? 가지네요. 그래서 네. 양쪽에서 같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월 의장 이야기를 간단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우리가 지난번 한 달 전에 저희가 방송을 여기서 했었을 때도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게 한 달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금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발언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연준은 두 가지 목표를 가져갑니다. 네. 첫 번째는 물가 목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고용의 목표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문제는요. 물가는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있는데 네. 고용 지표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대에 못 미치는 고용 지표를 보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물가만 바라보고 할 수는 네, 없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물가만 바라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고용 지표가 올라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700만 명의 실업 문제들 있죠. 이런 게 일정 수준 해소가 돼야지 그때 우리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겠다. 두 개를 같이 균형 있게 보겠다라는 코멘트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부장님, 네. 그 건설하시는 분들 최근에 만나봤는데 네. 철근 값이 올라서 지금 네. 발주를 해야 될지 지금 건물 건설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면 철근 값이 오른다는 게 결국 이제 뭐 국제적인 철광석부터 시작해서 네. 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 저성장인데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일단 연준에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최근에는 연준에서 하는 얘기가 지난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기저효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예. 했어요. 작년 대비해서 예. 많이 좋아졌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은 기저효과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좀 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분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노동력, 네. 이제 사람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만 좀 깊게 바라보면은 결국에는 물가 자체는 굉장히 높아져 있고 네.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 있는데 뒤에서 성장이 이렇게 받쳐줘야 됩니다. 네, 네, 네. 성장이 받쳐줘야지 이런 원자재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실물 경제에서 고용과 같은 성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이런 원자재 가격이 높았던 원자재 가격이 이제 좀 흔들릴 수가 있는 네, 네, 모습이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원자재 시장에서 스퀴즈가 생기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요들까지 붙으면서 다소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물가 상승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수요가 좀 네.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미국 실업 이야기 계속 하셨으니까 네.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다시 4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고용이 아까 말씀대로 회복세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근데 이걸 또 반대로 보면
고용이 아니라 이제 그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이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 안 하는 게 더 네네. 낫다. 이래서 안 나온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있고 뭐 이야기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 지표 부진 혹은 연준의 결정에 큰 영향을 앞으로 이 고용 이 회복세가 네. 굉장히 변수를 많이 미칠 것 같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는 생각보다 강한데 네. 고용이 생각보다 예, 약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물가 지표보다는 고용 지표에 좀 초점을 좀 많이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시장도 연준이 움직이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좀 바라볼 거는 7월, 8월 달에도 FOMC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잭슨홀 연설이라는 것도 예,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쪽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시사하게 될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잭슨홀 미팅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8월 달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 연준의 중요한 뭐 경제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8월에 그러면 당연히 테이퍼링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가 이때 어느 정도 강도로 거론이 될까요?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먼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내년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네. 아직은 컨센서스는 2023년도나 4년도를 2023년도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금리 인상보다는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거는 단기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네. 잭슨홀에서 연설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결국에는 미국의 통화 정책은 미국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 총재나 경제 관련 인력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세미나에서 일정 수준 이제 어나운스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잭슨홀 연설에서 힌트는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비슷했었고 네. 어느 정도 힌트하고 가이드라인을 준 다음에 네. 9월달 FOMC에서는 테이퍼링을 갖다가 선언하게 되는 조만간 네.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럼 9월에는 일단 테이퍼링 정도는 일단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 네. 이렇게는 볼 수 있겠고. 네. 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본다면 원자재나 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것들은 좀 가수요. 아니면 네. 좀 오버한 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중요한 것이 고용 지표다. 네. 그러니까 물가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고용 지표를 봐야지 이제 우리가 다음 신호를 읽을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향후 주목해봐야 할 관전 포인트 뭐가 또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7월 달에 나오는 7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죠. 네. 우리나라는 토요일이고요. 네. 고용 지표 발표되는 걸 꼭 고용 보실 지표.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7월 중순 정도 되면은 파월 의장이 네. 하반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의회 증언을 하게 됩니다. 아, 의회. 여기선 이제 어느 정도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네. 고용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보려고 하는지, 하반기에는 어떤 통화 정책을 가져갈지 여기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통화 정책 사이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 이제 정책의 방향이라는 게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건데 시장과 정책을 함께 보는 것들은 결국 이제 그 주요 중앙은행의 발언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